아, 맞아, 그치.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형직이 원래 30명 뽑는데 필기에서 31명을 뽑았잖아요. 응? 원래는 1점 4배수 뽑으려고 그러죠. 적게는 1.3배수. 그럼 이게 한 40명을 뽑아야 되는데 31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525점 이상이 31명이고. 그러셨죠? 520점이 3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뽑았는데, 어제 내가 법률저널 쪽이랑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그죠? 이번 이제 면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7급 면접 하고 있는데, 그 면접 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 개수래요. 문제 개수. 그래서 여러분, 이 신문 나왔어요. 그죠? 그 25개 선지부터 시작해서 40개 선지까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겠대. 어? 면접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20개는 없다는 거야. 20개로는 안 한다는 거야. 2021년부터는. 21년부터는 이제 최소한 25문제에서 40문제. 40문제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40문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럼 4과목 곱하기 40문제니까 160문제?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근데 20문제가 아닌 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게요? 변별력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525점 다 합쳐서 31명인데 딱 한 문제에 520이라는 것은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515는요? 더 많겠죠? 4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외형직이라는 거예요? 외형직 몇 명이라 봐? 2, 3천 명밖에 안 봐. 근데 행정직은, 일행직은 10,000명 가까이, 10,000명 이상 보잖아요? 그럼 곱하기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5면? 진짜 뭐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숫자로만 계산하면, 출원자가 5배는 되겠죠, 일행이. 외형직보다. 그럼 5배면 485가, 480이 150명이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하자면 최소한 30명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외형직은 한 2,000명 정도 보는데 일행은 지금 2만 명 이상 출원자가 있단 말이야. 10배예요, 10배. 10배로 따지면 300명인데 이건 그러진 않을 거고, 내 생각에는 그럼 100명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변별력이 없었어요? 국어, 한국사가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4과목 가지고 변별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국사가 쉽다니까 국사가 쉽다는 게 일단 변별력이 없죠? 국어야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합격생들과는 변별력이 없어요. 왜? 독해를 다 잘해. 지금 합격생들이 독해는 기본 다 깔고 시작한다고. 내가 물어보면 다 수능 1등급이래. 내가 물어보고 야, 너 국어 언어에 몇 등급이래? 다 1등급이래. 2등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독해를 잘한다는 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이 2과목에서 변별력이 없었던 거야. 아예 합격생들 간에는 이쪽 간애들끼리 말이야. 컷 근처의 간애들끼리는 변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 4과목 가지고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니까 20문제씩 4과목이라는 게 변별력이 잘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면접할 때 1배수 안에 들어야 한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문제 한 개당 30명이라고 했거든. 일행을 말할 때 너 1배수 안에 들었냐? 그러면 야, 하나당 30명 치면 되는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왜? 하나당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은 아니겠지만, 내 생각에는 게 485에 한 7, 80명은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 80에도 7, 80명은 최소한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배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점수가. 컷보다. 이게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여간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옛날과 달라졌어요.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게 2과목이 빠지니까. 사실은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네요. 내년 국어 한국사를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없어지는 과목이니까. 그럼 4과목에서 변별력을 더 둬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만 하더라도. 그럼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수험생들이 너무 미래 예측력이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대. 그거까지 안 되겠죠. 이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사도 있었고 영어도 다 있었어요. 영어, 한국사, 경작도 있었어요. 사시 1차에. 경작 시험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사법시험에 법대가 좀 많은데 경작이 제일 어렵지. 객관식 경작이. 또 사시라서 문제 쉽게도 안 냈고 그렇죠. 어렵게 내는 거야. 그래서 경작 수강생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 법은. 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것도 있었고. 과목이 7과목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헌민형 체제로 바뀌거나 얘네들도 이제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내가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게 바로 바뀐 다음에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하나. 국제법이나 뭐 노동법이나 뭐 이런 거 선택을 했던 형사정책 뭐 이런 거 선택 과목 하나. 4과목 시스템인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변별력 문제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거야. 7과목에서 지금 4과목으로 바뀌는 거 아니? 그럼 이게 변별력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개수 늘려야 되고. 문제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문제 개수가 적으면 변별력이 가지기 힘들잖아요. 문제 개수가 많을수록 변별력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 개수를 지금 늘리는 건 확실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문 봐보세요. 20문제는 아예 선지에 없었다는 거야. 보니까. 첫 번째 선지가 25개 했대. 25개. 보통 40개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게 뭐겠어요? 이 변별력을 높이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내년이 이제 참 어중간하죠. 문제 개수를 내년에 그죠? 늘릴 수는 없잖아.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내후년은 늘리겠지. 2021년은 늘리겠지만 20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겠어? 변별력. 문제 개수를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사를 어렵게 내는 건 넌센스 걸로. 없어지는 과목인데. 그럼 4과목을요. 상대적으로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 거라고, 인혁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봐야 돼. 내가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까 생각했어. 어제. 도대체 왜 얘네들이 설문조사를 갑자기 했지?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랑 한경배 선생님이랑도 요새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문제 개수 늘리는 거 아니냐? 지금 한경배도 본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생각해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도 이제 그 책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내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요새 면접하고 있잖아요. 그제 끝났네, 이제. 그 면접 이제 하고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법률저널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도 나왔더라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변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다겠죠. 그 때문에 행정법 강론도 좀 더 하긴 해야 돼요. 생각 밖으로, 자꾸 사람들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7급의 과거를 가지고 내년을 예측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거는 아예 스트럭처의 변화인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발생하는 거라서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시험제도 자체가. 그럴 때는 7급의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면 안 돼. 오히려 사시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듯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사법시험 이 과정이 있고 7과목에서 4과목 바뀌는 과정에서 또 행시에서 과목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게 이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걸 유추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유추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꼭 바보들은 뭐냐면 과거를 가지고 유추 해석을 해요. 7급 과거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측을 못한 거야. 올해 7급 국가직 헌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거죠. 나는 6월달 24일날 강의할 때 내내 그랬걸라. 엄청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시험이 멘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강의가 내가 이번 시험이 진짜 멘붕할 수 있다고 내가 6월 24일날 강의할 때 계속 말을 했거든. 그렇죠? 내가 그거 전에도 얘기했어. 그렇죠? 일요일 데스캠프 하면은 애들한테 문제 어렵게 내고 너희들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 시험장 가서. 그렇죠? 큰일 난다. 그렇죠? 애들 막 다 70점 나와, 80점 나오고, 그렇죠? 잘하는 놈이 1등한 놈이 85점 나오더라고. 그렇죠? 일요일 데스캠프 할 때 내가 문제 어렵게 내니까 1등이 85점 나와. 일반적인 애들 다 70점대 깔더라고. 그렇죠? 아,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실제 어렵게 나왔어요. 8월달 어렵게 나왔다. 그렇죠? 난 내년에 어떻게 할 거 같냐? 올해 이상이 나온다 봐. 올해 지금 변별력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외형직이 이렇게
한 문제당 30명이 넘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외형직이 한 문제당 3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더블일 거 아니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더블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80, 60명은 될 거라는, 아무리 내가 양보하더라도 60명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치,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어. 인력체들도 이제 이게 점수 분포도를 볼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문제개수 늘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법시험은 이게 안 돼서 변별력이 안 돼서 나중에 이거로든지 바꿔놓고 어렵게 내도 안 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냈던 고안 측이. 사실은. 팔찌선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40문제가 아니라 100문제를 할 수는 없잖아, 헌법을. 그러니까 이게 팔찌선다로 바꾼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변별력을 못 맞추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변별력을 갖춘다는 것은 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 개수라면. 기출에 없는 걸 내면, 기출 변형을 많이 내거나 기출에 없는 선지를 넣으면 이게 변별력 높아지겠죠. 안 그래요? 당연한 거지, 그건 좀.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이 시스템에서 있잖아요. 사법시험도 진목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기출이었어. 내가 체험 강의 시작할 때 박힌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는 기출 강의 이렇게 막 잘 되더라고. 막, 기출 강의 엄청나게 돼. 수강생이 많았다고. 근데 그때 어리석었던 거야. 빨리 우리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거야. 근데 이제 갔더니 시험장 갔더니 기출이 없는 게 나오는 거야. 기출 변형이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한 400명씩 모았걸랑. 수강생이 그 당시 기출 강의 한 400명씩 모였는데 이게 1999년, 2000년 이 당시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사시들이 빨라. 아예 수강생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400명씩 있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갔더니 애들이 안 오는 거야. 왜? 기출 강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애들은 기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모의고사 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자. 그랬더니 이제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로 바뀐 게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하는데 이건 이제 한 7, 800명씩 오더라고. 내가 이때 떼돈을 벌었지. 수강생은 7, 800명이었으니까 문제 이제 또 뭐 푸는 반이 또 따로 있어요. 밤 10시 반도 있고 막 이래. 그 반은 밤 10시 반도 11시 반도 있고 막 그래. 점심반도 있고. 강의는 안 해주고 문제만 풀어 이제 내려오는 거야. 저 애들이. 위에서 금돈 타고 이렇게 신선들이 내려와 시험 보고 올라가고. 이제 옛날에 이랬다고 이게. 한 2, 3주 하면 1억씩 벌었어요. 그냥 실수강생 대상으로. 엄청나게 벌었지. 2, 3주 강의하면. 수강이 그렇게 많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형법은 이 앞에 있는 신호진, 헌법은 황랑기. 그 당시 그래가지고 신림동에 헌법은 황랑기, 형법은 신호진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게 이때였던 2000년. 이게. 근데 이게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7급 지금 내 느낌상도 똑같아. 그렇죠? 올해 생각해보세요. 80개 선지에서 내가 아까도 세봤는데 25개 정도가 변형이나 낯선 선지더라고. 변형 내지 낯선 선지. 65개는 아니 55개는 기출에 있었던 그대로 표현이. 55개 선지는 기출에 있었던 것들이. 기출에 그대로 있었던 거고 한 25개여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한두 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내 기준 한 25개 정도가 변형 아니면 새로운 선지가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한 4-5개야. 이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96 이랬다고. 합격자 평균이. 헌법 평균이 96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나한테 자료를 줬걸랑, 그때. 나한테 기사를 자기가 내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료를 보내달라 했더니 자료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합격자들 평균을 냈어요, 그때. 그 내부 자료겠지. 내부 자료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인혁처가. 근데 봤더니 헌법 평균이 96이더라고. 와,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기출이라는 거예요. 다 기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기출이라는. 뭐 어디서 변별력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는? 헌법이 아니라. 한국사. 국어도 좀 있었고, 사실상. 국어도 한자가 4개 했잖아. 몇 년 전까지 한자가 4개 했죠. 한자 문제가 4개 했잖아. 근데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2개로 줄었던 거 아니에요. 항상 4개 했다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어? 그 사자성 하나, 나머지 한자. 한문까지도 냈던 거잖아. 몇 년 전까지는 한문 냈던 거 아세요? 한문 문장을 냈다니까, 독해 문장을. 한문 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내가지고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냈었어요. 몇 년 전,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계속 그건 좀 줄다가 네 문제가 정착이 됐었어. 그러다가 작년부터 바뀐 게 되게 두 문제로. 그럼 이게 한자도 변별력이 올라. 그 다음에 그 고유어 뭐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유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사실은 국어에서, 변별력을 가져왔던 거였죠. 한국사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한국사 문제 옛날 여러분들 한 2, 3년 전 기출만 풀어봐도 알 수는 있다 그랬죠. 야, 이런 문제.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엄청 차이가 난 거예요. 최근이랑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최근 기출이랑 옛날 기출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국사나 솔직히 국어에서 또 뭐 서울시 7급 생각하면 영어도 좀 여기서 이제 변별력을 줬던 거 아니에요? 변별력이라는 게 여기서 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변별력이 없다 이게 사실은. 합격선에 가 있는 애들끼리는 변별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아래 애들은 물론 여전히 변별력이 있겠지만 뭐 그게 뭐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뭐 525인데 뭐 520이라든지 485인데 480 이 정도 가 있는 애들끼리 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이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변별력 없다 보면 헌법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96점으로. 변별력이 없던 거예요.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변별력이 없었어요. 경제학 우리 스파르타 봤는데 다 100점 아니면 95점 막 진짜 못 보면 90이었걸랑 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못 보면 90이야. 다 100이래. 야, 경제 그렇게 쉽냐? 난 경제 어렵던데 옛날에 공부할 때 다 쉽다는 거야. 문제가 있었던 거였지. 경제학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를 쉽게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경제학도 없었던 거지. 헌법도 없었고 물론. 여기서 변별력을 가졌던 거였죠. 행정학은 좀 변별력이 있었어 옛날부터 7급 행정학, 9급 행정학은 아니고 7급 행정학은 변별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변별력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공부를 해도 75, 안 해도 75 합격자들끼리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쟁학에 대해서는 공부해도 75, 안 해도 75.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야, 경영학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죠? 감사직 애들 입장에서는 경영학, 또 외형직 애들 입장에서는 국제정치학. 공부한 애들끼리죠. 그것도 안 애들은 느끼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안 하면 안 나오지, 아니면 5천 나오지. 그건 아니고, 이 커색 근처에 가 있는 애들이 얘네들 말이야. 얘네들끼리 얘기 들어보면 행정학에 대해서, 아니, 공부할 때도 75고요. 어릴 때는 공부 안 할 때 더 잘 나와요. 농담으로. 이런 말까지 내가 들었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무슨 말 하든, 야, 진짜냐? 그러면, 진짜 자기는 경험담이 있다는 거야. 물론 1년 차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3, 4년 차 애들 중에 합격생을 한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중간했지. 근데 여기서 거의 변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부터 급격하게. 사실은 작년부터 낌새가 있었죠? 작년부터 사실은 약화됐다 봐야지. 근데 올해는 급격하게 약화됐단 말이지. 작년에도 약화되더니 급격하게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변별력이 못생겼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변별력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도 자신 확인해주고 진모를 통해서 예상 문제도 확보해줘야 돼. 기출 문제는 당연히 확보해줘야 되고 진도불문서 예상 문제도 좀 커버를 해줘야 돼. 또 그다음에 적응이라도 해야 돼. 뭐 적중을 떠나서 적응이라도 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를 다루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 낯선 문제 대응했을 때 소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 끝나고 나서 하면 속으로 풀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 시험장에서는 이게 모르는 선지가 나오잖아요. 겁을 집어먹어요. 머리가 그다음에 안 돌기 시작한다고. 머리가 마비되는 거야. 한 어려운 게 한 몇백 개 나오잖아요. 뭐 2번, 3번 이렇게 어려운. 이번 헌법도 1번, 2번이 어려웠걸랑 사실은. 그 정당 문제랑 국적부 문제가 쉽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딱 막히는 거야. 헌법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점수 잘 맞을 줄 알았더니 1번 보니까 모르겠어. 그럼 마음이 무너지네. 2번 봐도 몰라. 국적법도 어려잖아요. 그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적응하는 문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문제 준비를 좀 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 같은 경우나 행정법도 문제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기출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는 게 이제는
내 과목은 기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이제 내 과목 중에 예를 들면 저기 행정학은 그냥 버틴다 이게 방학 과목이다. 그럼 기출 착실해서 75 맞는 거야. 뭐 경영학이다 니네들은 75다. 감사직은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였죠. 응? 그럼 전략 과목에서는 점수를 맞아. 헌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어려워도 쉬운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점수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죠. 헌법 행정법 좀 공부 좀 제대로 좀 해야 돼 이번 년은. 나 참 걱정스러워져. 수험생들 보면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 좀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죠? 지금부터 좀 문제 좀 빡세게 풀고 기출은 당연해요. 모의고사 이제는 가야 돼. 지금도 그런 질문에 어제도 상담하는데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 참 답답하지, 그치? 그러면 네가 한국사에서 경쟁력을 갖냐? 국어에서? 너만 잘하는 게 아니야. 한국사 나 95, 그냥 문제 풀면 나 95인데 90이나 95 그냥 가잖아. 그거 어떻게 변별력이 없다니까 이게. 국어 뭐 너만 독해 잘하나? 7급인데 7급 합격선에 가 있는 애들 너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걸랑 사실은. 다 솔직히 학벌 까봐봐 다 만만치 않아. 이거는 안 그래. 저기 뭐야 국회직 합격생 20 몇 명에서 스카이가 50% 넘는다는 거야. 스카이 애들이 50이 넘는데요. 우리 여기 합격생 한 명이 이제 홍익대에 걸랑 홍익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차를 마셨는데 선생님 왜 그랬더니 제가 저 학벌로 꼴발이에요. 왜 그랬더니 스카이가 진짜 50이래. 25명이 4명이가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스카이가 50이라는 거야. 합격자는. 수험생은 많아요. 너나 나나 수험생 다 될 수 있는 거야. 명함내미면 다 수험생이지 뭐. 원서 제출하면 다 수험생이지 뭐. 행정법 책 하나 살면 수험생 아니야? 수험생은 많은데 합격생은 그게 문제. 우리가 원하는 게 수험생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수험생 목표가 아니야. 합격생이 목표지.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답답한 얘기 했었고 말이죠. 그럼 국어 너만 잘하나? 한국사 너만 잘하나? 한국사 국어 너랑 나랑 똑같아. 누구는 먼저 못하냐. 그렇지? 다 잘하지. 애들 합격선에 가 있는 애들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 내년 또 쉽기 때문에 변별력을 못 가져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옛날 같은 경우로 하면 내가 선택하라고 그랬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너 기출을 하든 뭐 진모를 하든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랬어. 둘 다 하기는 힘드니까 내년에 가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데 이제 내년은 달라요. 내년은 진모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답답한 소리 자꾸 하니까 머리가 띵해 애들이 지금. 지금 패러다임이 변한 거야.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시험 과목이 변화가. 지금 여러분들 7과목 체제가 지금 몇 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강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7과목 체제였던 거야. 7급은. 지금 과목 똑같은 거야. 7급은. 안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 과목 시스템이 영어만 하나 그 빠진 거 하나 빼고 국가직에서 토기로 바뀐 거 빼고 지금 내가 강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근데 지금 2021년부터는 아니 과목 체제가 이제 변하는 거야 지금.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야.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땜빵식으로 해결하는 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옛날 얘기. 그게 7급 과거를 가지고 미래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비슷할 때 얘기지. 완전히 변화되는 시대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답답한 소리 그만해야 돼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자기 시험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여기 뭐 예를 들면 얘네다 감사직이다 한국사 생각해봐. 하나씩 써봐봐. 한국사 국어 경영에서 변별력을 네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7급이라면 경영 행정학 이 돼? 10 행정지라면 경영 이 돼? 자신 있어 정말? 솔직히 경영학 75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떡하겠어. 행정학도 75면 되는 거야. 7급에서 이번 지방직제는 시험은 80 맞는 거고. 내가 이제 상담하는데 85 맞은 애가 있더라고. 여기 80, 85. 야,
너는 합격자 중에서 너는 저기 5점은 더 먹고 들어간다 그랬어. 국가직은 80이래. 지방직은 85래. 취급해서. 그럼 너는 5점은 더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런 애가 거의 없어. 이런 애가 진짜 드물어요. 합격자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행정학 80 맞는 애가 드물어. 행정학 80 맞는 애가 드물어. 국가직에서. 많지 않아. 합격자 중에서. 일반 수험생 중에서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헌법, 행정법, 경제학 아니면 회계학 이러는데 솔직히 나는 회계학이 전략 과목이 되면 좋을 거라고 봐요. 감사직이나 이런 쪽. 상당히 유리하다 봐. 나는. 가능하다 봐. 이런 얘네들은. 어? 이거는 인풋을 해도 잘 아웃풋이 애매하걸라. 근데 회계학은 실력이 있으면 점수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확실하면 점수가 나와. 이거는 실력 확실하다는 걸 잘 몰라. 도대체 뭐가 실력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행정학이나 경영학은 뭐가 진짜 실력인지도 몰라. 진짜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고수라는 게 될 수가 있나? 내년까지 우리가 다른 과목 하면서 경영만 하면 하나는 모르겠다. 행정학만 하나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과목 하면서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 근데 이거는 확실하고 내가 보면. 경제학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이번에 95 나오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이끌라 그렇죠. 국가직 95 나왔대. 지방경 100 나왔고. 여기 지금 4층에 있걸라 그렇죠. 걔는 확실한 전략 과목이고 깜짝 놀랐다니. 야, 너 좀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국가직 경제학을 95로 만든다 이해가 안 돼 그죠. 세우라고 여기서 지금 535 맞은 애가 경제학 85 나왔걸랑. 국가직에서 535 엄청 고득점이죠. 일행 535 엄청 고득점인데 걔가 경제학 85 나왔는데 얘는 떨어졌는데 95 나왔다고. 원래 경제학을 잘하는 애들이 실력 있는 애는 보니까. 그게 아니나 헌법행정법은 점수를 맞아줘야 돼. 근데 어려울 때 점수 나왔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렵다. 근데 점수는 또 95가 나와줘야 돼. 평균 둘이 합쳐서. 어려운데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 빡세 공부해야지. 에? 빡세 공부하셔야 돼. 헌법행정법.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솔직히 여기 공부 시간이 줄지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한국사 공부 엄청 했다고 애들이요. 국어 공부 엄청 했어. 솔직히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했고 국어 쓰잘데없이 공부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학교 간 다음에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씨 국어 괜히 시간 많이 이번 예를 들면 생각해보자. 한국사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사 에이씨 괜히 시간 많이 투자했어. 시간 적절히 투자해도 충분히 점수 나오는 건데 시간 많이 투자를 안 한다고. 물론 이제 실수는 안 해야겠지만 실수는 안 해야 되는 당연하지만 근데 여기는 시간 투자해서 해결해야죠. 헌법행정법은 시간을 투자해줘야 돼. 지금부터. 확실한 점수를 맞아줘야 돼. 어려울 거를 가정해서. 쉬운 걸 가정해서가 아니야. 어려운 걸 가정해서 95가 나와야 돼. 올해 정도, 올해 헌법 수준 정도, 행정법도 올해 헌법 수준 정도 나온다라면 아주 아작난다고. 아작난다고. 그렇죠. 행정법도 그렇죠. 응? 그래, 어려운 걸 전제로 해서 95 나와야 돼. 그 때문에 공부 좀 해야지. 헌법행정법 지금부터. 모의고사 같은 거 좀 해야 돼. 상담하는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 깝깝하더라고. 저 지금 언제 쌍팔년도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정신 딱 차려서. 근데 강론도 옛날에 비하면 더 중요시하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난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